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3인데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하는 친구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고3 정시 파이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신을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요 애초에 내신 등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정시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그게 현실적입니다. 맞아.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막 내신에 올인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고1, 고2 때 내가 아무리 내신을 버렸다 하더라도요. 고3 때는 내신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선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유 때문인가요? 저 알아요, 선생님. 대입판이 약간씩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6학년도부터 수능부터 이제 정시에도 학생들의 학생부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겠다 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야. 우선은 이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2027 수능의 정시 내신 반영 어떻게 될까요? 고민 많은데요. 여러분 일단 서울대는 훨씬 더 몇 년 전부터 정시에도요. 특히 일반 전형에서는 20%를 내신 반영했어요. 알고 있죠? 내 얘기 아님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니야 얘들아. 정시의 문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어요. 맞지? 근데 여기서요. 이 내신이 정성평가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 여러분 입학 전형 같은 걸 보면 정량평가라고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정성평가라는 것은요.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딱딱 몇 등급은 몇 점, 몇 등급은 몇 점 이렇게 부여하지 않고요. 두루두루 전반적인 학생부의 내용을 보겠다 정도의 의미라서 내신이 아주 그렇게 막 당락을 결정할 만큼이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알겠죠? 반영은 하긴 합니다만.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작년 수능이죠. 2026학년도 수능부터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027학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기본 내신을 50점으로 잡고, 기본을 40점으로 부여를 하고요. 기본 점수를. 그리고 이제 7점, 그리고 진로 과목을 3점, 요렇게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막 엄청 크게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는 아니지만 워낙에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다 보니까 1.2점도 되게 소중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1.2점을 내가 수능에서 더 제대로 받기가 어려우면 내신도 당연히 고3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고대도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큽니다. 20%를 얘는 뭐야? 정량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3등급 기준으로 그 이하야 하면요. 교과 우수자 전형은 안 쓰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제가 디테일한 지금 입시 전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연계를 깊고 깊게 공부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가 바로 내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수능 연계 교재는 국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탐구 과목도요. 당연히 수능 특강 교재 공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제 수능 특강 교재를 공부할 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공부를 할 때 넓고 깊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넓게 해야 될 건 넓게 하고요. 중요한 건 또 깊게 들어갈 건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고3을 비롯해서 N수생 학생들이 해야 될 과목들도 많고 스케줄이 정말 빡빡하단 말이야. 누구보다 저도 잘 알아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넓게 그날 해야 될 걸 쳐내면서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를 깊게 들어가는 꼼꼼하게 보고 막 암기까지 하고 그런 공부는 잘 못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 내신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수능 올스톱하고 내신에 올인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요. 그런 내신을 잡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나 정신 파이터야 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국영수 그리고 내가 수능에 선택한 과목의 탐구 과목 수업은요. 적어도 그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고3은요. 그 수업을 뭘로 나갈까요? 그렇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따로 진도 나가서 공부하는데 그래도 몇 회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통해서 2회독, 3회독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좀 더 꼼꼼한 공부를 요하잖아요. 우리 수능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수특에 들어있는 작품도 지문도 수가 많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시간 관계상 그 한 권을 다 온전히 강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들끼리 일단 회의를 하겠죠. 회의를 해서 이 작품 진짜 좋은 작품이야. 이 작품 출제할 게 많아. 이 작품 올해 수능에 유력해. 라고 선생님들의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선별된 작품을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그 말은 그 작품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거든. 맞죠? 중요한 작품을 깊게 공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깊게 공부해야지 마음 먹는 순간 그건 나에게 엄청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 제대로 따라가고 집중하고 그리고 학교 내신 기간 일주일 전쯤에는 좀 빡빡하더라도 내신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보자. 적어도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내가 수능에서 선택한 과목까지는 그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고3 학생들도 버리는 시간 별로 없을걸요?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 안 할걸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환경에 맞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특히 재학생이라면 아무리 정시 파이터라고 하더라도 고3 내신은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지 그 이상 모든 수능의 어떤 흐름을 올스톱하고 올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연계를 깊고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내신 준비인데 제가요 다른 학교 문제를 볼 수는 없어. 근데 다른 학교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저 올해도 우리 학교 그 독서 문제 그리고 문학 문제, 언매 문제가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였거든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열팽창 냈어. 근데 열팽창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소설 작품 냈어. 그게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독서마저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건 비단 중동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 전문가시거든요. 여러분 전문가가 오래된 노하우를 담아서 그 전문가의 시선으로 수많은 독서 지문 중에 그리고 수많은 문학 작품 중에 선별했잖아요. 맞죠? 그 선별한 그런 작품을 당연히 강의를 할 거고 그건 수능에 연계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장성남의 배를 밀며 이 작품 내신에 나왔었는데 그대로 그의 수능 적중했고요.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김원전 이 작품 내신에 나왔는데 역시나 그대로 수능에 적중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상치와 결측치 이거요 그대로 내신에 냈는데 역시나 수능에 적중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 여러분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공부 절대 아니라는 거야. 특히나 고3은요 연계 교재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 경우 보완 교재로 활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더 집중해서 들으면 중요한 작품이 무엇인 줄 아는 그 눈을 여러분이 그대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그대로 전달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수능 날 정말로 내가 학교 수업 듣길 잘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왜 내가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오늘 쌤서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쌤서희 TV를 통해서도요. 수능 날까지 계속 응원 이어나갈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